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 먹방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하자, 빨리. 녹습니다. 빨리.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김영롱 앵커가 계속 재촉을 하니까 네. 먼저 대주제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아이스크림 이제 세일 안 해요? 전세 때문에. 네, 일단 뭐 답변부터 드리자면 세일 가능합니다. 네. 일단 그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하는 만큼 아이스크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먹고 싶어서. 더우니까요. 네. 진짜? 네, 자, 저희 아이스크림 준비되어 있는 여러 거.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가. 네, 그래도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유, 예, 먼저 그렇다고 고르시면. 제가 이렇게 설레게 이렇게 먼저 주시면. 설레요. 자, 최평님 고르셨고요. 네, 김영롱 앵커. 먼저 고르세요. 패널- 선배인데. 알겠습니다. 선배. 알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고르세요. 많이 좋아했던, 자, 이거 고르겠습니다. 아이, 추억의. 네, 말해도 되죠? 네, 비비. 추억의 아이스크림. 네, 비비. 맛있다. 예, 하셨고. 자, 김영롱 앵커 골라주세요. 제가 고를 차례지만 여러분들은 네. 자기가 먹을 거 골랐지만 저는 우리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스태프들 노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 걸 고르기 전에 네. 우리 먼저 이 와. 안에 있는 스튜디오 카메라 감독님, 감독님. 예. 정말 감독님. 본인 멋있고 남 못되게 만들기 선수예요. 저는 진짜, 네. 다른 사람을 먼저 한번 네. 네. 아까 이거 먹고 싶어요. 감독님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이거 감독님. 받아요. 출연의 기회입니다. 홍기 감독님. 아, 네, 이거. 예, 가져가세요. 이거 한번 보여주고 가세요, 저기다가. 저기 아래손에다가. 네. 하나 보여주고 가시고. 자, 저희 항상 감독님.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의식 감독님도 뭐 하나 드세요. 뭐 드실래요? 이거? 저 위에다가 인사 한번 해주시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 먹겠습니다. 예, 예. 네. 조스바. 아, 저희가 일부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네. 방송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이 카메라 감독님들까지 또 아이스크림을 좀 드렸고요. 네. 자, 일단 아이스크림 정찰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제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지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 바로 이겁니다. 네. 아이스크림 정찰제는 절대로 정부 제도는 아닙니다. 그죠? 네. 예.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 가격은 무조건 판매자가,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든지 마트, 점주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흘리고 드시네. 그렇기 때문에 정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뭐 권장 표시 가격으로 800원이 적혀 있어도 600원에 팔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으세요? 되게 맛있어요. 아이고, 좀 녹았어요. 되게 맛있어요. 자, 근데 우리 김영롱 앵커 되게, 좀 고급스럽게 드시지. 아, 그러니까 이거 다 녹아가지고. 우리 김현웅 앵커가 저 먹는 사이에 네.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먼저 말씀하세요. 예. 근데 먼저 우리 누구야? 이주 앵커가 먼저 얘기하는 게 그럴까요? 순서가 그러면 맞을 것 같아. 제가 그 아이스크림 가격 제도의 변천사를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사실 원래 우리가 예전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다 쓰여 있었어요. 권장 소비자 가격. 네, 권장 소비자 가격. 말 그대로 권장 가격입니다. 권장하는 거죠. 뭐 정해진 가격은 아니고.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대형마트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마트나 혹은 슈퍼마켓 이런 쪽에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끼 상품으로 아이스크림을 내놓은 거죠. 아이스크림을 최대한 할인해서 어떻게든 그 많은 고객을 유입하도록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그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점주들이 너무 마진이 안 남으니까 이 빈과 업체들에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네. 권장 가격을 예를 들어서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릴 때 우리에게 판매하는 공급 가격은 조금만 덜 올려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동안 300원에 공급을 했다면 330원만 받아라. 그래야 우리도 좀 먹고 살지 않겠느냐. 여지가 있다. 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 자체에 거품이 끼게 된 거예요. 그쵸, 예. 500원이 600원 되고 600원이 700원 되고 700원이 1000원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공급 가격은 조금 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문제의 원인인 권장 가격 자체를 없애보자라고 했던 게 2010년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표시된 가격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점주들이나 슈퍼마켓에서 정상 마음대로. 가격을 마음대로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원래는 목적은 권장 가격이 없으니까 할인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1,000원짜리가 아닌데 이게 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50% 할인이 가능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점주들이 이거는 2,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원에 팔게요. 라면서 50% 할인 판매처럼 행세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갖고 이게 오히려 가격을 더 높였다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예. 일부 빈과업체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격을 아예 적어놓자. 다시 정찰제가 도입이 되는데 네. 점주들의 반발이 너무 센 거예요. 그동안 공급 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 올린다면서 공급 가격도 같이 올려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 권장 소비자 가격을 낮추면서 공급 가격은 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점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적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었어요. 한 업체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는 업체들이 나 혼자 적으면 내 제품을 아예 업체들이 안 받아버리거든요. 슈퍼마켓들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격을 푸시해보자. 네. 한 것이 바로 올해 8월 8일에 네. 시행된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입니다. 정찰제. 그러니까 빈과 업체들의 그냥 합의 사항일 거예요. 이게 역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좀 먹을게요.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우리 집안 스타일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아이 셋입니다. 네. 셋이에요. 네. 아이스크림을 이제 보통 한 번 살 때 20개씩 30개씩 사요. 오. 진짜요? 네. 20개씩 30개씩.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뭐라 붙어 있느냐? 70%에서 90% 할인, 세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90%. 네, 그렇게까지 써 있어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써 있으니까 비싼 줄 모르고 사는 거지 그냥. 네. 막 이게 바구니에 막 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을 못 가요. 아이들이 하루에 서너 개씩 먹다 보니까 네. 어느 날은 사다 놓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는 한 입도 못 먹은 적도 있어요. 네. 자, 아이스크림 유통,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트에다가 이렇게 다 이거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반값 할인은 기본이고 네. 네. 70% 90% 이렇게 써붙여놨단 말이에요. 저렇게 담아야 저렇게 저보다 더 많이 담지 막.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70에서 90% 할인이라면 믿는다는 거죠. 네. 나도 몰랐어요. 이거 알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유통구조가 제 멋대로라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상품은 출고가에다가 유통마진을 합쳐가지고 제품의 그 판매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판매가하고 중간 유통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출고가를 조정하는 거야. 난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고가를 이렇게 조정하는 상품은 또 처음 봤어.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판매가의 결정 권한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옛날에는 여름만 되면 TV에서 저 아이스크림 광고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광고 봤습니까? 안 해요. 없어요. 저도 거의 그 없네요. 말씀 드리려고 그러네요. 그랬어요. 광고가 싹 사라졌어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남는 게 없어. 광고라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보통 TV 광고는 3, 40억 나간다고 하는데 네.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폭염에도 예상 밖의 저조하단 말이죠. 네. 이게 뭐냐면 커피라든지 빙수라든지 응? 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다른 대체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네. 저처럼 순진한 엄마 아빠들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때로 사가지 않는 한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인 경쟁이 심한 이 개인 슈퍼마켓만 이달부터 납품가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정찰제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대형마트와 편의점 종전대로 유지해요. 음. 영세상인들이 지금 그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동네 슈퍼마켓들. 그 동네 슈퍼마켓.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네. 지금 상황은 빈과 시장의 빈각이다. 네.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 탁 들어오는 거지. 저는 근데 그 대형마트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영세업자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게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가격 정찰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을 표시한다는 거지 가격을 인상한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뭐 납품 가격을 그래서 인상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는 워낙 대형 포장을 많이 하니까 근데 납품 가격도 올렸어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업체에서. 그러니까 8일부터 이거 네. 아이스크림 정찰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8월 1일에 네. 유통업체들이 납품가를 기존에 그러니까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리는 식이에요. 음. 그럼 2배를 지금 그치, 올린 그치.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매출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네. 다 같이 공평하게 A라는 아이스크림을 똑같이 700원 주고 사자라는 느낌보다는 네. 그냥 난 예전에는 이거 500원이나 400원 주고도 샀었는데 이제는 다 같이 그냥 비싸게 먹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반발이 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지금까지 대형마트나 할인 뭐 편의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기존 슈퍼마켓들이 내놨던 전략 중 하나가 아이스크림 싸게 팔아서 끌어들이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좀 사고 사람들을 끌어오는 건데 이제 슈퍼마켓에서 이것조차 뭐 그렇게 크게 세일을 못하는 식으로 납품가도 올렸겠다. 네. 그리고 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어쨌거나 표시가 되다 보면 예전처럼 세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방편도 없고 이렇다 보면 계속해서 요즘에 슈퍼마켓 다 그 자리에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와 편의점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가격 정찰제를 하려면 만약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그나마 덜 하겠는데 아 왜 나만 그죠, 영세업자들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일단 납품 가격이 인상됐다는 게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 빙과류 특히 빙과류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업체들과 그 계약을 맺기 때문에 납품 가격이 다 제각각이라서 그런 이제 유통 구조상의 네. 구조상의 안 좋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빙과업체에서는 이렇게 가격 정찰제를 하면 최소한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예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슈퍼마켓에서 많이 받겠다, 많은 양을 받겠다 그러면 네. 그냥 목돈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얼마를 네. 받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런 좀 불공정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빙고 업체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일단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유통 구조의 개선도 사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언론 보도상에서 한 사례자를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즐겨 먹던 5,500원짜리 떠먹는 아이스크림이 떠먹는 있었대요. 아이스크림, 네. 그래서 네. 그 5,500원짜리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어떤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에서 이거 50% 할인해 줍니다라고 해서 샀대요. 근데 결제를 하는데 5,500원인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이지? 네. 가게 점주에게 물어봤더니 이거 원래 11,000원짜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50% 할인해서 5,500원에 파는 겁니다.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붙어 있지가 않으니까 네. 이런 가격의 장난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네. 저는 가격 정찰제가 그래도 이런 것들은 막아줄 수 있지 그래요. 않을까 그래서 싶은데. 제가 사실은 맨 처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소비자들 차원에서 이야기할 거고 영세상인 차원에서 그렇죠. 얘기할 거고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소비자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이스크림이 미끼였어요. 네. 우리는 미끼를 덥석 문 거예요. 어떤 의미?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20개, 30개씩 산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스크림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이스크림 싸니까 사! 아이들 위해서! 네. 뭐 삽니까? 가서 맥주 사잖아요. 네. 어른은 맥주 네, 사야죠. 그렇죠. 계란 사고 네. 라면도 사고 네. 그렇게 활용하는 미끼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 네. 얘기 했던 거 제가 네. 딱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만 먹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미끼 상품을 던졌다라는 이 차원에서 조금 뭐랄까 기분이 멜랑콜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구조가 그렇게 엉망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방금 이주 앵커가 얘기했던 거죠. 무엇이 진짜 가격인지 모르는 네.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네. 예? 만약에 정찰제로 모두 다 같이 하면 여기가 좀 더 싸고 여기가 좀 더 비싸고 이렇게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 이런 차원을 봤을 때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겨우
뭐 50% 할인이니 1+1이니 뭐 이런 걸 없애면서 정찰제로 가다 보니까 네. 겨우겨우 빈가업체가 겨우 숨을 쉰다. 네. 나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맨 처음 잘못되다 보니까 소비자도 손해보는 것 같아, 판매자도 손해보는 네. 것 같아, 뭐 빈가업체도 손해보는 것 같아. 다 같이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네. 그래요. 이런 분석 다 떠나서 네. 진짜 지극히 군것질을 참 좋아하는 한 네. 사람으로서 네. 살도 안 쪄, 근데. 제가 느낌 확 오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진? 네.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은 그 아이스크림, 네. 네. 우리 카메라 감독들과 일동 제작진이 맛있게 먹은 아이스크림, 예. 저희가 2군데서 사봤거든요. 예. 슈퍼마켓 하나, 편의점 하나. 네. 영수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느낌이 이제 확 오실 거예요. 확. 분석 그런 거 떠나서 내 네. 지갑에서 얼마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네. 똑같이 샀거든요. 자. 똑같은 개수,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네. 슈퍼마켓에서는 총 3,580원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편의점에서 얼마 나왔는지 보죠. 똑같은 걸 샀는데 6,000원. 6,000원이 나왔어요. 네. 오, 느낌 확 다르죠?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3,580원. 요즘에는요. 인터넷 소셜 커머스에서도 파는데요. 예. 하나에 뭐 290원, 390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만들었을 때 소셜 커머스에서는 2,000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 정찰제가 됐을 때 네. 그러면 다 같이 비싸게 사자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난 싫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원가는 얼마라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쪽으로. 그죠? 네. 네. 물론 그런 궁금증이 남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 소셜 커머스에서 팔던 그 저렴한 네. 230원, 330원 이런 아이스크림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 정찰제는 오히려 그 일부 악덕 상인들이겠죠. 일부에서 장난을 쳤던 그런 가격 장난은 없앨 수가 있고. 그러면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가격 정찰제라는 게 네. 우리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대로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아예 표시가 권장 소비자 가격이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할인율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진짜 뭐 납품가를 올리든 뭐 원래 제품은 더 많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50% 뭐 70% 해드리는 거예요라고 하면 믿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지금 권장 소비자 가격이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네. 만약에 할인을 똑같이 지금처럼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가가 원가가 얼마라는 얼만데? 거야? 니들 지금까지 얼마 해먹었길래 지금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다 같이 비싸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걱정이. 소비자 입장에 지극히 그냥 군것질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영수증에서 확인한 것처럼 어쨌거나 한 번 긁으면 네. 저렇게 돈 차이가 나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저거는 고작 한 영수증에 제품이 6개였거든요. 네. 근데 막 진짜 20개, 20개, 30개씩 사면 엄청 차이가 나네. 이게 갭이 좀 더 커지니까 소비자 측에서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계속 좀 제가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하는 역할을 제가 계속 맡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아니 근데 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 입장이 누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만 네. 예, 뭐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독 아이스크림의 가격에 대해서 원가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원래 세일 많이 하는 거는 원가를 찾고 싶어요. 네. 꼭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또 옷을 뭐가 사러 있을까요? 가도 네. 가끔씩 옷 할인해 준다고 50%, 시즌 네. 오프 70%, 네, 맞아요. 뭐 떨이로 하면 80%까지 하는데 네. 우리는 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기업들이나 파는 사람이 손해보고는 절대 장사 안 해. 장사 안 해. 그럼 이거 원가가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세일이 많이 됐던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원가가 궁금한 게 사람의 소비자의 심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이스크림은 더 민감해지니까 이게 만약에 정찰제가 적혀졌을 경우에 네. 소비자들의 반발이나 얘네 좀 그러면 원가 얼마라는 거야? 그치. 라는 부작용까지 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아이스크림 네. 안 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그때 잠깐 작은 돈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취하는 행복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돼도
조금 아니 몇백 원, 몇천 원 요 차이인데 네. 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한다면 난리가 나는 거지. 더 큰. 그렇죠. 예, 아이스크림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인이 많았던 상품에 대해서는 원가가 얼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맞아요. 네. 누구나 다 생각은 하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옷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가 도대체 얼마야라고 지나가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네. 사회적 문제가 됐었어요. 백화점 같은 데서 세일 많이 하는 제품, 네.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가를 높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예로 들었던 거랑 네. 똑같이 백화점에서도 세일을 50에서 70% 하는데 원래 정상 가격을 더 높인 상태에서 할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방향성이 좀 틀어지니까 얘는 그만두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옳고 그르다 유통 구조가 그래도 개선이 안 될 거야.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만 갈 거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 그렇게 그래도 생각한다. 지갑이 얇아지는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네. 이것이 만약에 정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측에서 했으면 반발은 있겠죠. 네. 근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막 광화문 나가서 아이스크림 정찰제 한다고 시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유통업체들끼리끼리 이렇게 해서 정찰제 지금 네. 하다 보면 기업에 대해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상황은 지금 다들 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소비자도 피해 본다라고 생각하고 빈가 업체도 네. 피해 본다고 하고 영세 상인들도 피해 본다고 하고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이 많이 판매가 되냐? 판매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막 엄청 많아지거나 그렇다고 엄청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할지를 지금 빈가 시장 규모를 한번 보자고 제가 네. 표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빈가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연도별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좀 보여주세요. 이게 2012년도에 네. 이게 1조 9,723억 원이었어요. 네. 이게 13년에 1조 9,300억 내려주고 1조 5천까지 14년까지 1조 5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네. 농산식품유통공사 자료입니다. 공시생 네. 자료고 5년 6년 자료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빈가 시장이 지금 빙하기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말이 맞거든요. 네. 그러면 대체재에 있는 커피라든지 식사 이후에 먹는 네. 커피라든지 빙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광고를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런데 내부에서는 지금 빈가업체 이번 정찰제를 겨우 숨통 튀고 있는데 네. 다들 손해보고 다들 피해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네, 맞아요. 소비자들은 기분 나쁘죠. 네. 원가 얼마야라는 얘기 나오죠. 우리는 많이 못 파니까 기분 나쁘죠. 빈가업체 그렇죠. 그 판매하는 영세상인들도 왜 우리만 때려잡는 거야? 네. 라고 하면서 기분 그럼요. 나쁘죠. 네. 그러니까 이 빈과류가 그 소비자들한테도 이익 주고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질서 정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어떻게 아이스크림 누가 하나 먹겠습니까? 네. 근데 그나마 빈과 업체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번 정찰제 통해서 조금 숨이 트인다. 왜냐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정도. 겨우 숨이 트인다는 거고 이게 결코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빈가 업체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내야 되지만 네. 사실은 커피에 밀린 시장, 네. 빙수류라든지 주스 시장에 밀린 이 빈가 제품을 좀 혁신적인 제품으로 사람들한테 찾을 수 있도록 네. 내오는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과제가 사실은 더 급해요.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아이스크림 정찰제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최요한 평론가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판매자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까지 모두 다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만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천재성.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가격 정찰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물론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 이 오픈 프라이스제가 나왔었던 것처럼 저희도 한번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소비자들의 심리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되게 그리고 여러 번이었고 가격 정찰제나 뭐 표시하는 게 네. 시도가 여러 번이었고 뭐 1년 만에 다시 한번 뒤집히기도 하고 네. 워낙 많았어서 맞아요.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일주일 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하고 저희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저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워낙 이게 어지러우니까 네. 무엇이 중요한겨라고 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너무 많이 써. 많이 네. 써먹었다고 작가님이 말려가지고 네. 자 개인 점주들의 피해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네. 그리고 빙하기를 맞은 빙가 업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네. 그리고 왜곡된 유통구조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의 정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미끼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소비자 낚시라고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김영호 앵커님. 네. 이해가네요. 영어를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제 결론 직설은 참 씁쓸하게. 씁쓸하게. 네. 저는 술, 담배를 안 하지만 예. 술, 담배 하시는 것만큼의 돈을 군것질에 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다 정찰제가 되고 다 오르니까 군것질을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안 찔까? 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까지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는 꼬였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가격 정찰제를 일단 그 빙과 업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타래가 풀릴 것인지 아니면 더 꼬이게 될 것인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이 내용은 여기에서만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저희가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최유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